세계 2위 기술력의 한국, 인공지능 제국을 선포하다. 뉴욕타임스가 세계를 깨웠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톰슨, 미국 상무부 차관입니다. 58세, 실리콘밸리 30년 경력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경주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자만했습니다. 오픈 AI 대표였는데 챗GPT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바이두 대표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2위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인공지능 제국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경주 무대에 이재용, 광노정, 젠슨 황이 나란히 섰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뭉쳤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샘 올트먼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이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30년 실리콘밸리에서 일했지만 완전히 놓쳤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픈 AI 본사에서 샘 올트먼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사무실 창밖으로 실리콘밸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샘이 챗GPT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며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1위인 것은 명백했습니다. 샘이 경주국제회의에 가냐고 물었고 저는 미국 상무부 차관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답했습니다. 샘이 웃으며 재미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이 인공지능을 선보이지만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은 어떠냐고 물으니 샘이 손을 저으며 2위지만 격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두가 열심히 하지만 챗GPT에는 못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냐고 물었더니 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만드는 나라 아니냐며 인공지능은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삼성, SK하이닉스로 유명한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인공지능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왕 부장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2위라고 주장하며 바이두가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한국은 관심받기였습니다. 왕 부장이 한국은 부품 만드는 나라라며 인공지능 경쟁에는 끼지도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위와 2위를 다툴 것이고 다른 나라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일주일 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구글, 메타, 엔비디아 임원들이 참석했고 젠슨 황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대표로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젠슨이 엔비디아 칩이 세계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다며 오픈 AI도 구글도 모두 엔비디아 칩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임원이 엔비디아는 어디 부품을 쓰냐고 물었습니다. 젠슨이 여러 회사 것을 다 써본다며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등 여러 곳에서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디 것이 제일 좋으냐는 질문에 젠슨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히 한국 것이 제일 좋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메모리 칩 품질이 압도적이며 한국 부품 들어간 엔비디아 칩 성능이 제일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젠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늘렸고 SK하이닉스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기술력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임원이 웃으며 한국이 인공지능을 하냐며 반도체만 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젠슨이 진지하게 반도체가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칩 없이는 좋은 인공지능도 없으며 한국이 그 핵심을 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젠슨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국은 부품 공급업체일 뿐이고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샘 올트먼과 커피를 마시며 젠슨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샘이 어깨를 으쓱하며 부품은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알고리즘이고 그건 미국이 최고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경주국제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줄지 궁금했지만 반도체 전시회나 삼성 스마트폰 정도겠지 싶어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경주에서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30년, 실리콘밸리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것을, 한국이 세계를 바꿀 거라는 것을, 경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10년 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는데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활발하게 돌아가는 공장들이 보였습니다. 경주국제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는데 각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국 부스가 가장 컸습니다. 오픈 AI, 구글, 엔비디아 로고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중국 부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로고가 보였는데 예상대로 반도체 전시였습니다. 최신 메모리 칩, 공정 기술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부스 한쪽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일 공개한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숨기고 있는 걸까 싶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샘 올트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다가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샘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내일 오픈 AI 최신 모델을 발표한다며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챗GPT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이냐고 물으니 샘이 웃었습니다. 바이두가 열심히 준비한 것 같지만 미국을 못 따라온다며 자신했습니다. 한국은 뭘 준비했냐고 물었더니 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반도체 전시 아니냐며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였는데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부총리가 환영사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전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부스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샘 올트먼이 무대에 올라 오픈 AI 최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챗GPT보다 10배 빠르고 정확하다며 시연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놀라운 성능이었습니다. 중국 부스도 북적였습니다. 바이두 대표가 중국 자체 개발 인공지능을 선보였는데 중국어 처리에서는 미국을 능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두 부스를 오가며 지켜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역시 미국이 한 수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부스로 갔습니다. 반도체 전시를 구경하는데 기술자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SK하이닉스 최신 메모리 칩이 세계 최고 성능이라며 자랑했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반도체는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커튼 쳐진 공간이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저기에 뭐가 있냐고 물으니 기술자가 미소 지으며 내일 알게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오후에 젠슨 황을 만났습니다. 그가 한국 부스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뭔가 준비한 것 같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랑 최근 미팅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젠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큰 게 올 것 같다며 내일 보면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젠슨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건 알지만 과연 미국을 넘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녁에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샘 올트먼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로 미국의 우위가 확실해졌다며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바이두 대표도 지지 않고 중국이 곧 따라잡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한국 대표들은 조용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쪽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반도체 회사들이 인공지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발표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회장이 직접? 보통 부사장이나 임원이 하는데 회장이 나온다는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궁금했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인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장에서 샘 올트먼과 마주쳤습니다. 샘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며 웃었습니다. 미국의 우위가 계속 확인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회의장으로 함께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발표가 있다고 말하니 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회장이 나온다는데 뭘 발표할지 궁금하다며 반도체 신제품이겠지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강당에 들어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언론사 기자들이었습니다. 무대가 어두웠는데 거대한 스크린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옆에 젠슨 황이 있었습니다. 젠슨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뭔가 큰 게 올 거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대 왼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무대 오른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삼성과 SK가 함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제 옆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엔비디아 대표가 왜? 세 사람이 무대 중앙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3대 초거대 기업이 무대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샘 올트먼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옆자리 중국 바이두 대표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3년간 비밀리에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중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광노정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성능의 메모리 칩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보다 10배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메모리 칩과 완벽하게 통합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쳤다며 세계 최초의 완전 통합형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거대한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로고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글자가 떴습니다. 차세대 초거대 인공지능. 이재용 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 커튼이 걷혔습니다. 거대한 서버가 나타났는데 수십 개의 블레이드가 푸른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의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복잡한 질문에 즉시 답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코드를 짰습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이었습니다.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정확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광노정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기술과 인공지능 프로세서가 완벽하게 결합되니 기존 시스템보다 100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100배라는 말에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젠슨 황이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여러 나라 부품을 다 써봤지만 한국 것이 압도적이었다며 그래서 한국과 손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강국임을 선언한다며 삼성, SK, 엔비디아 연합이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옆을 보니 샘 올트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중국 바이두 대표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일본 대표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세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재용, 광노정, 젠슨 황, 3대 초거대 기업의 역사적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30년 실리콘밸리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샘 올트먼이 일어나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두 대표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 복도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미국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삼성과 SK가 경쟁사인데 어떻게 손을 잡았냐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임원이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은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냐며 엔비디아가 미국 회사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젠슨이 한국을 높게 평가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대표들도 당황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한숨을 쉬며 한국한테 완전히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도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좌절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왕 부장과 바이두 대표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데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샘 올트먼을 찾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장 앞 광장에서 샘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난리 났다며 오픈 AI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발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며 예상 못한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샘이 무대 시연을 봤다며 속도와 정확도가 놀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 통합이 핵심인데 그걸 해낸 게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으니 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은 3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2년이면 너무 늦다고 말하니 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재용, 광노정, 젠슨 황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는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비교는 시장이 하겠지만 속도와 효율성에서는 현재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비밀로 했냐고 따졌습니다. 광노정 대표가 답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완성될 때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젠슨 황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기업인데 왜 한국과 손잡았냐고 따졌습니다. 젠슨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고 품질을 추구한다며 한국 부품이 최고였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품질로 선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면 미국 대표들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중국 대표들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니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직접 전화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이 다그쳤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를 앞선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무대에서 본 것은 놀라웠다며 한국이 3년간 비밀리에 준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삼성, SK, 엔비디아 연합이 예상 밖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며 한국과 협력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천년 고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30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며 미국이 영원히 1위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장에 내려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대표들이 한쪽에 모여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들도 따로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들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발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모두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강국 부상 삼성 SK 엔비디아 역사적 연합 미국 인공지능 패권 도전받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식을 먹고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복도에서 샘 올트먼을 만났는데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밤새 이사회 화상회의를 했다며 오픈 AI가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으니 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발 속도를 높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도 비상이었습니다. 바이두 대표가 베이징과 긴급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한국 기술을 분석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MIT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마이너스 프로세서 통합 기술이 획기적이라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실제 구현은 매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게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퍼드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속도와 효율성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한다며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칭화대 교수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며 그동안 한국이 더 앞서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국 대표단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상무부, 국무부, 주요 기업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는데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다며 우리가 방심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과 손잡은 게 결정적이었다며 엔비디아를 견제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과 깊이 협력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후에 한국 부스에 갔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국 기업 대표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차례가 되어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술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라며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존중, 공정한 협력,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기술자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을 단순 부품 공급업체로 보면 안 된다며 평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에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 미래 전망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한두 나라가 독점할 수 없다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평등한 관계, 상호 존중, 공정한 거래가 필요하다며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구조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며 기술 강국으로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제국 부상. BBC도 보도했습니다. 기술 강국 한국, 미국의 도전장.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 세계 인공지능 2위로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30년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이 영원히 1위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올라왔습니다. 기술로, 품질로, 협력으로.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 알람보다 먼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상무부 장관이었는데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봤냐고 물으며 지금 당장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제국을 선포하다. 부제가 따라왔습니다. 삼성-SK-엔비디아 연합, 세계기술 질서 재편, 기술력 세계 2위 등극.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사진이 실렸는데 이재용, 광노정, 젠슨 황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초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역사적 연합이 세계기술 판도를 뒤바꿨다. 미국이 독점하던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다.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메모리 마이너스 프로세서 통합 기술이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한다. 속도와 효율성에서 기존 시스템을 압도하며 미국 기업들도 추격에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읽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진화했다. 이는 철저한 기술 투자와 기업 간 협력의 결과다. 특히 경쟁사인 삼성과 SK가 손을 잡은 것은 국가적 목표를 위한 전례 없는 협력이다. 마지막 문단이 강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이 도전받고 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글로벌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시대. 미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인공지능 제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계 2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혁명이 미국의 경종을 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다뤘습니다. 기술 패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이 급부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제국을 선포하며 세계가 충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미국 다음 2위로 인정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서둘러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로비가 난리였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한국 대표단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쏟아지고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차분하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인공지능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회장이 겸손하게 과찬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 강국임은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회장이 미소 지으며 목표는 추격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발전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샘 올트먼도 있었는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샘이 솔직하게 놀라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혁신을 이뤘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픈 AI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셈이 개발 속도를 높이고 투자를 확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이라는 말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중국 바이두 대표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가 굳은 표정으로 인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도 추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 기술의 파급 효과였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부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모든 산업에 파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기술 수출국이 될 것이라며 각국이 한국 기술을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IT 기술정책 교수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이 미국 단독에서 미국 마이너스 한국 양강 체제로 바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3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축하한다고 인사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냐고 물었습니다. 곽 대표가 겸손하게 3년간 밤낮 없이 일했다며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왜 비밀로 했냐고 물으니 곽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하니 곽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제 책임감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부총리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역사적이었다며 한국이 세계 기술 발전에 기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각국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경주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냐고 물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젠슨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며 3년 전부터 봤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봤냐고 물으니 젠슨이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각국 부품을 다 써봤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유럽 모든 곳에서 받아봤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것이 압도적으로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 메모리 칩을 처음 테스트했을 때 놀랐다며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부품 들어간 엔비디아 칩을 시장에 내놓으니 성능이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며 한국이 핵심을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투자했냐고 물으니 젠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질이 증명했다며 기업은 최고 품질을 따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삼성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기술진과 미팅하며 그들의 비전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과 SK가 손잡으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다며 그래서 적극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인데 괜찮았냐고 물으니 젠슨이 웃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라며 최고 기술과 협력하는 게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적보다 품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젠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품질이 증명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말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년간 비밀리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제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제품들을 봤습니다. 삼성 갤럭시, LG전자 제품, 한국 화장품들이 즐비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분석, 미국 대응 방안, 협력 가능성, 모든 것을 보고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이 즐비하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니 실리콘밸리가 보였습니다. 30년 일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위대하지만 더 이상 유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몰려들어 한국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했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봤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과장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장관이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핵심 기술을 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 칩 없이는 우리도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협력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등한 관계를 원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며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녁에 샘 올트먼과 만났습니다. 그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가 압박하고 있다며 한국 기술과 어떻게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제안하겠냐고 물으니 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며 한국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만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기술력 세계 2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품질로, 기술로, 협력으로 30년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미기술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광노정 대표, 그리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상무부 장관, 샘 올트먼,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경주 때와 달랐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겸손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며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평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함께 세계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술 공유, 공동 연구, 시장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메모리 마이너스 프로세서 기술과 미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말했습니다. 오픈 AI가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며 함께하면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노정 대표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다시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인공지능 양강체제를 공식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다뤘습니다. 기술 패권이 미국 단독에서 미한 공동으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미 대표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재용 회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냐고 물으니 이 회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라며 삼성만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K, 엔비디아, 수많은 기술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중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광노정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곽 대표가 답했습니다. 계속 발전하겠다며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샘 올트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한다며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다며 품질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경주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을 인공지능 제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이 당황했습니다. 중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메모리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협력을 원했습니다. 평등한 관계로 함께 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30년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첫째,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영원히 1위일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둘째, 품질이 증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말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셋째, 협력이 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한국과 미국이 손잡으니 더 강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양강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의 약자가 오늘의 강자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품질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말보다 결과입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협력하십시오.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함께 가면 더 멀리 갑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선포했습니다. 인공지능 제국이라고. 기술력 세계 2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30년 실리콘밸리에서 배웠습니다. 미래는 협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양강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